2017년 6월 8일 펜실베이니아 와이오밍 카운티 이튼 타운십에서 경찰이 와이스 마켓에 출동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젊은 남성 한 명이 살아있고 세 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야간 근무 직원이었습니다. 매장 출입문은 도망치지 못하게 바리케이드로 막혀 있었습니다. 슈퍼마켓을 더 수색하던 당국은 마침내 범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은 랜디 스테어 24세였습니다. 수년간 스테어는 온라인에서 종종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폭력,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살인자인 줄 몰라 놀랐습니다. 랜디 스테어는 누구이며 그의 행동은 왜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랜디 스테어의 삶과 범죄를 탐구하며 이런 질문과 더 많은 것을 밝히려 합니다. 랜디 로버트 스테어는 1992년 2월 17일 로버트와 로라 앤 스테어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스테어는 펜실베이니아 주 댈러스에서 자랐으며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아이였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곤 했습니다. 그는 창의적이었고 자주 니켈로디온 프로그램을 보며 텔레비전 캐릭터를 그리곤 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스테어가 성인이 되어도 깊은 사랑과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비디오 제작에 관심을 갖고 2010년에 비디오 홈 시스템 녹화기로 짧은 홈 비디오를 촬영했습니다. 10대 시절 스테어는 턴카녹에 위치한 지역 와이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로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루저른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송 수업을 들으면서 3년 동안 그 대학에 다녔습니다. 스테어가 중학교 때부터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수업 시간에 그는 종종 죽음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쓰곤 했습니다. 그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종종 치명적인 사건에 휘말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체로 선생님들에게 간과되었고 그는 그 이야기들에 대해 한 번도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스테어는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집착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어가 공개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열대 시절부터 자살에 대한 환상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스테어는 질식이나 화재 등 최선의 죽음 방법을 고민했고 실제로 생명을 끊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뉴욕 여행을 갔을 때 스테어는 마천루에서 몸을 던지는 것을 생각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스테어는 2017년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 남긴 오디오 로그에서 2006년부터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언급했습니다. 스테어는 처음으로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서 큰 영향을 받은 일련의 가족 비극을 겪었습니다. 2013년에는 친구 매트라는 사람도 잃었습니다. 열흘 뒤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2주 후 스테어가 자동차 사고를 당해 차가 망가졌습니다. 그의 형제 제레미도 일주일 조금 넘게 지난 후 자신의 차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오디오 로그에서 스테어는 이 시기에 데니 팬텀의 앰버 맥린에게 빠졌다고 회상합니다. 앰버 맥린은 영상에서 추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2008년 15세 스테어는 유튜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튜브는 출시된 지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초기 단계에 있었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열정이 있는 스테어는 유튜브에서 자신을 표현하며 관객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그는 렛츠플레이, 브이로그를 올리다 점차 스킷 제작에 집중하고 우선시했습니다.
스테어는 여러 유튜브 채널과 트위터 계정을 운영했습니다. 그가 코미디 스케치를 올렸던 채널은 파이오니어스 프로덕션즈였고 총격 사건 후 삭제돼 많은 영상이 인터넷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부 콘텐츠는 여전히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의 영상을 보존하는 데 힘썼기 때문입니다. 스테어의 스케치에는 미스터 호스헤드 등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미스터 호스헤드는 막대기에 봉제말 머리가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영상 A Whale of a Party에서 소개된 봉제고래 인형과 고무장난감 개구리인 프로기 등이 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쇼핑카트에서 구조된 인형으로 개구리들은 못됐어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피오니어의 모든 제작 영상이 코미디 기반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게 이질적인 업로드 중 하나는 솜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대사가 없고 단순히 스테어만 보여줍니다. 호숫가를 돌아다니고 돌을 물에 던지며 물을 바라보고 바위에 자신의 이니셜을 새기고 도로 한가운데를 걷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영상은 2012년사 월 업로드됨. 2014년 1월부터 스타레는 파이오니어스 프로덕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시리즈를 올린 후 다른 일에 집중할 예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암울하게 암네시아 레이프라는 제목이 붙은 영상에서 스타레는 머리 위에 높이 놓인 엿기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엿기에 깔려 기절하고 이후 에프로끼와 웨일리 스타레를 묶은 뒤 웨일리 스타레를 공격하는 장면을 촬영합니다. 두 번째 영상 The Search to Remember에서 프로끼가 스타레에게 네가 가진 Remember의 풀 하이 데피니션 버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니켈로디언 쇼 데니 팬텀의 캐릭터 엠버가 부른 곡이에요. 스타레는 그 쇼, 특히 엠버에게 집착하게 되었고 최근 실제로 이 노래의 복사본을 발견해서 자신의 또 다른 채널인 Worthless Toaster에 업로드했습니다. 이 노래는 등장한 에피소드에서 가수 이름이 잘못 표기되어 한동안 사라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노래는 운영한 300만 회를 넘게 조회됐으며 현재 450만 회를 기록 중입니다. 에피소드에서 Remember Starry를 찾는 과정에서 프로기가 그 노래를 가지고 있었지만 공유를 거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프로끼는 노트북을 들고 도망치다 물에 빠뜨리고 스테어 스타레가 깨어나 이 모든 것이 꿈이었음이 드러납니다. 파이오니어스 프로덕션즈의 멸종에서는 스테어가 프로기와 웨일을 잔인하게 죽여 시신을 상자에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프로기, 엠버 프로기 엠버가 살해되는 동안 웨일에 의해 성폭행당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직장에서 해고된 후 맥클린 캐릭터가 화면에 나타났다 사라지곤 합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두 에피소드는 온라인에 아카이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네 번째 영상인 부활 레저렉션에서는 스테어 스타르가 프로기와 웨일의 유령에게 쫓기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을 죽인 것을 후회하지만 엠버 맥클린이 능력으로 유령들을 막습니다. 속조의 Absolution 마지막 영상에서 스테어 스타레는 장난감들을 상자에 넣고 불태웁니다. 스테어는 엠버에게 준비됐다고 말하며 모두 언젠가 떠나라고 합니다. 그는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반가쇠를 당겨 쓰러집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어둠 속 초록색 눈이 깨어나고 이전 영상들이 몽타주로 나온 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파이오니어의 제작이 끝난 후 스테어 스타레는 엠버의 고스트 스쿼드, 엠버스 고스트 스쿼드, 줄여서 EGS라는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채널은 그가 엠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맥클린은 파이오니어의 마지막 시리즈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데니 팬텀 캐릭터였지만 스테어 스타르가 만든 다른 캐릭터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맥켄지의 웨스트라는 캐릭터를 자신의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애니메이터들과 성우들과 함께 이 영상들을 만드는 데 협력했습니다. 이 무렵 스테어 스타르는 온라인 소셜미디어에서 앤드루 블레이즈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본명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자신을 대표하는 캐릭터도 앤드루 블레이즈라는 이름으로 EGS에 등장했으며 이 쇼에는 자체 테마곡도 있었습니다. EGS를 만든 후 스테어는 엠버 맥린을 아내라 부르며 이 시기쯤 성별 이질감으로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여성이라 믿었던 그는 가족이 없을 때 여성복을 입었고 죽으면 여성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 느꼈습니다. 삶의 비극과 정체성 혼란에도 불구하고 스테어 스탈에는 치료나 상담에 동의하지 않았고 참여하면 자신이 변한다고 믿었습니다. 총격 후 스테어의 일기는 사망 전 온라인에 업로드되어 회수됐습니다. 2017년 2월 11일 일기에서 스테어는 이곳 침대에 혼자 앉아 공허하다고 썼습니다. 나는 여자 옷을 입고 다리를 꼬고 있다. 왜 나는 이 역겨운 몸에서 20년에서 30년이나 살아야 하는가? 나는 남자가 아니야. 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여자라는 게 미안하고 이 몸으로 사는 게 점점 힘들어. 스테어는 브라와 속옷을 포함한 여성복을 구입했고 레깅스가 조거 팬츠보다 더 편해서 입는 것을 좋아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기에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게이냐고 물었고 아니라고 답했다며 게이 남성은 남성에게 끌린다고 적었다. 나는 남자들을 경멸한다. 나는 그들이 싫고 역겹다. 스테어는 한 일기에서 내면의 소녀가 나오려 한다고 말했다. 스테어는 EGS 등 자신의 캐릭터들을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했다. 2016년 앤 레이첼 섀도우스 캐릭터가 작성한 스레드도 있었다. 스테어는 폭력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예시로 먼저 널 무력화시키고 도살할 거야. 피해 갈증이 널 죽이기 전에 다시 살릴 거야. 라는 트윗을 남겼다. 레이첼과 스테어를 투영한 캐릭터는 그의 마지막 작품에도 나왔다. 2017년 6월 7일 밤 웨스트보로 고등학교 학살 굿바이라는 사십이 분영상 이 총격 사건 발생 후 공개됐다. 애니메이터와 성우들이 스테어와 거리두기나 참여 중단으로 프로젝트가 완성되지 못했다. 그들은 요구된 일을 끝내지 못했다. 아마도 프로젝트의 폭력적 성격 때문일 것이다. 유튜브에 이 영상이 다시 올라왔는데 스테어가 프로젝트 완성에 도움을 주지 않은 이들을 불평하는 긴 글로 영상이 시작된다. 그는 욕설을 하고 애니메이터들에게 죽으라고 하며 영상을 볼 때쯤 자신은 이미 죽었을 거라고 한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스테어는 더 심하게 욕설하며 너희 모두 쓸모없어. 해준 게 없으니 고맙다 라고 말한다. 몇 단락 후 스테어는 난 평생 짓밟혔지만 이제는 아니야 라고 말한다. 이 썩어빠진 행성에는 진절머리가 났어. 내 흔적을 남기고 갈 거야. 내가 진정으로 속한 곳 EGS로 돌아갈 거야. 이후 영상에서 스테어는 산탄총 2자루를 장전하고 탄약 가방을 정리한다. 그는 각각 레이첼과 맥켄지라고 이름 붙인 무기에 입맞춤한다. 그가 검은 후드티를 입고 방을 나서기 전에 이 장면의 정지 화면이 점점 회색으로 바뀐다.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스테어가 이 영상을 헌정한다며 콜럼바인 총격범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레볼드의 이름이 화면에 뜬다. 처음에는 주로 레이첼의 캐릭터와 스테어가 인류에 대한 증오를 외치고 그들에게 쏟아지는 모욕적인 말들이 등장한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끊임없이 괴롭힘과 학대를 당하는 것에 지쳐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학살을 저지르기로 결심한다. 이후 영상은 학살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폭력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실제 스테어가 사격 연습을 보여주기 전 애니메이션 속 스테어가 자신을 쏘는 장면으로 끝난다. 2017년 6월 7일 수요일 24세가 된 스테어는 오후 11시 근무 시작에 맞춰 와이즈 마켓에 도착했다. 저녁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여러 비상구를 막고 입구의 자동문을 잠가 아무도 자신에게서 도망칠 수 없도록 했다. 준비가 끝나자 그는 집에서 더플백에 넣어 가져온 무기 중 하나인 권총 손잡이 산탄총 2자루를 장착했다. 믿기 어렵게도 그는 동전을 던져 총격을 결심했다. 스테어는 동료들에게 거창한 독백을 남기지 않았다. 아무런 경고도 없었다. 그가 남긴 유일한 흔적은 트위터에 자신의 상세한 계획 링크를 올린 것이었다. 오전 10시 그는 전월 자살 테이프, 디지털 세트 등으로 라벨링된 파일을 미디어파이어에 업로드했다. 무기를 준비한 스테어는 매장에서 동료 3명을 살해했다.
테리 리 스털링 33, 브라이언 헤이즈 47, 그리고 보조 태그 매니저 빅토리아 브롱 25이다. 모두가 사망한 후 스테어는 마지막 직원 크리스천 유엘에게 다가갔다. 그는 헤드폰을 끼고 있어 상황을 몰랐다. 그는 음악을 들으며 라벨을 붙이고 진열대를 채웠다. 스테어는 CCTV에 잠시 뒤에 서 있다 떠나는 모습이 찍혔으며 다른 희생자 없이 그를 두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어는 매장 유리 진열대와 상품들을 향해 총을 쐈다. 프로판 가스를 쏴 폭발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한편 크리스틴 유엘은 진열대를 치우고 유리를 깨뜨려 매장에서 탈출했다. 그는 덤불에 숨어 긴급 구조대에 전화했다. 스테어는 프로판 가스 폭발에 실패한 뒤 델리 코너로 가서 물건들을 더 쏘기 시작했다. 그는 이어 산탄총 총구를 입에 넣고 한 발을 쏘아 즉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59발을 쏘았으며 이는 두 자루 중 한 자루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자살 테이프에서 첫 번째 산탄총에 문제가 생길까봐 두 번째 산탄총을 챙겼다고 말했다. 총격 전 스테어는 여러 소셜미디어와 트위터 계정에 불길한 메시지를 많이 남겼다. 공격 전날 그는 안녕 인간들아 너희가 그리울 거야. 이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역사적인 일이 될 테니까 라고 말했다. 그가 복사본을 업로드한 자신의 일기장에는 나는 죽을 준비가 완전히 됐다. 이제 두 번의 즐거운 밤만 더 보내면 끝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수요일 밤이 내 죽음이 될 것임을 받아들였다. 모든 것이 사라진 듯 지구에 나 혼자 남은 기분이 지난 한 주 내내 들었다. 사람들이 환상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사회와 떨어진 적이 없었고 그게 너무 좋다. 엠버스 고스트 스쿼드 페이스북에서 스테어는 팬들에게 6월 7일을 달력에 표시하라고 했다.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임스 트리뷴은 스테어를 1999년 콜로라도 콜럼바인 고등학교 학살의 10대 총격범을 우상화한 외톨이로 묘사했다. 그는 유튜브 영상으로 도피처를 찾았다. 이것은 웨스트보로 고등학교 학살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스타가 콜럼바인 총격범 중 한 명인 에릭 해리스에 대해 애정 어린 말을 쓴 일기장 내용도 언급한 것이다. 2016년 11월 3일 일기에서 그는 고 에릭 해리스가 한때 말했듯이 나는 세상이 싫다, 세상이라고 시작한다. 정말 영감을 주는 말이다. 내게 영향을 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에릭 해리스는 가장 최근에 알게 된 인물 중 하나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뭐든 했을 거다. 우리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통했을 것 같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엄청난 양의 탄약과 무기를 모아서 내 길을 가로지르는 불운한 사람들을 모두 파괴할 수 있다면 이 한심하고 썩어빠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도살당해야 한다. 그는 인간은 쓸모없고 살아 움직이는 쓰레기일 뿐이라며 인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역겹다고 했습니다. 스테어가 산탄총, 프로판 탱크 사용과 내추럴 셀렉션 티셔츠 구매는 콜럼바인 가해자들에게 큰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또 다른 분노의 독설에서 썼습니다. 나는 내가 했을 수도 있는 일에 후회가 없고 나 자신이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EGS 신병이고 당신들은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언젠가 당신들도 내 방식대로 모든 걸 보게 될 겁니다. 특히 우리 유령 분대가 당신들 행성을 침공해 숙주로 삼을 때 말이죠. 나는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숨기지 않겠습니다. 분대를 위해 싸우고 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앤드류 블레이저입니다. 스테어는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키고 싶다고 했지만 그 학교는 이미 몇 년 전에 철거됐습니다. 스테어의 마지막 영상 중 하나인 슈퍼마켓 투어 6월 7일 은총격 전날 직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살인 당일 공개된 오디오와 비디오가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소한 3-4개월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콜롬비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뉴스에 따르면 스테어는 부모님께 영상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스테어는 녹음에서 수년간 죽음을 생각해왔고 20대 이후까지 살 거라 상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앰버 맥클레인에 대한 사랑과 2013년부터 여성복을 입기 시작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몰랐던 사실이에요. 나는 그랬다고 그가 말했어요. 그는 수요일 밤마다 부모님이 볼링을 치러 나가고 집에 혼자 있을 때 여성복을 입고 여성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평생 남자의 몸에 갇힌 여성의 영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죽기 전 스테어는 함께 일한 성후에게 이메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 이메일을 읽을 때쯤 자신이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 성우는 윌크 라디오에서 그 이메일이 유서처럼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성우로 참여한 그의 영상들의 진짜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메일은 점점 더 어둡고 분노에 찬 어조로 변했습니다. 스테어는 자신의 가까운 친구로 묘사된 9명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에서 그는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슬픔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 사건 후 스테어가 일하던 슈퍼마켓은 폐쇄됐다가 내부를 철거하고 리모델링해 2017년 7월 13일에 재개장했습니다. 스테어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은 정확한 원인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괴롭힘을 당했고 또래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친구를 사귈 수 있었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일부는 그가 외톨이였다고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세상을 떠날 때 가까운 친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고립과 스테어의 성 정체성 고민이 결합돼 그가 자신의 존재를 힘들어했을 수 있습니다. 그의 가족 관계가 돈독해 보이지 않아 네티즌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아무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했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했으며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테어는 영상과 음성 녹음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인정이나 보상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그의 실패감에 영향을 주었고 그가 왜 존재하는지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스테어는 콜럼바인 총격범들과 같은 인물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영감을 얻었고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악명을 쫓고 있었던 듯합니다. 이는 그의 마지막 일기 중 한 내용이 뒷받침합니다. 나는 영감을 준 사람들을 지켜보며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절대 저를 잊지 말고 약속해 주세요. 그의 글은 자주 갈등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존경과 사랑을 원하지만 자주 분노를 드러냅니다. 웨스트보로 고등학교 영상에서 주로 동성애 및 남성 혐오자로 묘사됩니다. 그는 마약하는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아버지 등 자신이 싫어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같은 글 마지막에서 스테어는 언젠가 제 덕분에 여러분이 미소 짓길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파이오니어스 프로덕션, 직접 만남,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 어떤 방식이든요. 스테어는 이후에 자신이 엠버의 고스트 스쿼드의 일원이 되어 자신의 소울메이트인 맥켄지와 다시 만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한 일기장은 62시간 던로 끝납니다. 그게 내 앞길을 막는 유일한 장애물이야. 맥켄지가 소름 끼치게 나를 품에 안고 있는 느낌이 들어. 랜디 스테어의 300페이지 분량의 일기장 메인 트위터 계정 그리고 수시간 분량의 오디오 녹음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는 자신의 소원을 이룬 셈이죠. 소원을. 그의 유산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영원히 인터넷에 남아있으며 그가 저지른 극악무도하고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결코 완전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